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6일 오후 3시 25분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탄신 146주년이 되는 날이고 천안함 폭침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김정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연일 안철수 대표 흠집내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그 비판하는 논리나 이런 게 참 격에 맞지 않습니다. 논리가 우선 없고 언어 구사가 아주 저질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연세를 80 넘겨서 공당의 대표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한국 국민들의 교양 수준 전반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미 김종인 씨 말만 듣고 있으면 서울시장 선거는 다 이겨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점심때 이 우파 애국 원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종인 씨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이 화가 나서 오세훈 찍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결국은 오세훈 씨에게 불리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박영선 선거운동 하는 거냐. 이게 뭐냐. 그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저 경상도 고성에서 그 몇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똑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수, 우파, 중도층을 대표하는 어떤 이런 여론이 지금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씨는 그런 오만방자한 태도는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은 별의 순간이라는 걸 언급하면서 이런 거 비유법을 쓰는 걸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뭐 별을 땄다느니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문학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이걸 진지하게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면은 상당히 큰 이게 오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별의 순간을 놓쳤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별의 순간을 포착했으니 이제 준비를 하면 진짜 별을 따는 것이다. 안 대표의 별의 순간은 2011년도에 떴다. 국민의 지지도가 근 40% 가까이 됐을 때다. 그때 그 순간을 놓쳐버린 것이다. 안 대표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박원순 씨에게 양보한 것을 가리킵니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가 차기 대선 역할론을 암시한 것에 대해서는 꿈이야 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고도 악담을 했습니다. 안철수 씨가 이번에 서울시장 단일 후보 만드는데 하나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대선 때 해주면 좋죠. 우리가 환영을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꿈이야 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냉소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종인 씨가 그런 안철수 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김 위원장은 윤 총장에게 별의 순간이 왔다면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서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 이제 준비를 하면 진짜 별을 따는 것이다.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5 내지 7% 차이 정도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김종인 씨의 이 말은 일단 선거에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안철수 지지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도에 상당한 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오세훈 지지로 지금 가 있는 상태에서 더구나 안철수 씨가 선거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김종인 씨가 연일 이렇게 아주 야비한 표현을 써가면서 찬물을 끼얹는 것은 과거에 무슨 사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선거운동을 할 때는 적이라도
적의 표라도 하나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기 편 표를,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안 그래도 안철수 씨가 근소한 차이로 져서 상당히 좀 우울할 텐데 거기에 칼을 꽂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도대체 덕이 될 게 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대선 단일화인데, 대선 단일화는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성공시켜본 안철수 씨의 노하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연장시키면 대선 단일화도 가능하고, 이럴 때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싶은 사람은 다 나오라 그래야 됩니다. 근데 김종인 씨의 말을 들어보면은 안철수 씨가 아직도 대권의 희망, 꿈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걸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꿈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김종인 씨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킹메이커도 중요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2인자도 중요하죠. 김유신이 1인자였습니까? 2인자였습니까? 2인자로서 김유신은 1인자, 왕이 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서 삼국통일을 했는데, 김종인 씨는 모든 걸 대통령, 아니, 안철수 씨가 대통령 되고 싶다고 해도 말릴 필요는 없고, 자기가 대통령 출마는 안 하지만은 대선 단일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걸 왜 이렇게 구박을 주는 겁니까? 이것은 김종인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이 있는 듯 하긴 합니다. 그 욕심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왜 자꾸 호남, 전라도를 이 정치판에 끌어들입니까? 전라도 지역주의를 왜 끌어들이는 겁니까? 오늘 한국갤럽에서 발표된 전라도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7%밖에 안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올라가서 29% 돼가지고 이 민주당과 거의 비슷해졌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는 호남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국민의힘을 끌고 가서 호남 봉사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겁니까? 이것도 자기 개인의 욕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정통 우파 세력 또는 경상도 사람들이 화를 나게 만드는 것, 그 결과는 국민의힘에 득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인격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깔끔하게 승복하고 선거운동하고 있는 안철수 씨를 향해서 이렇게 거칠고 무리하고 예의 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연세 80을 넘겨서 예의를 모른다는 평을 들으면은 허상 것 아닙니까? 허상 것. 그리고 이거는 좌파에 이용당합니다. 좌파들은 안철수, 김종인을 이간질시키면은 오세훈 표가 달아난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상식 아닙니까? 상식. 다행히 안철수 씨가 무대응을 하고 있는 건 참 다행입니다. 이제 이번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 자유진영은 오세훈, 안철수라는 인물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인물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의 자산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총장까지 보태면 더 든든하죠. 또 정치를 할 의지가 없다고 보이지만은 그래도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분이 뒤에 버티고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면은 사람 소중한 걸 알아야 되죠. 사람 소중한 걸 알아야 됩니다. 김종인 씨는 이 인물 중에 들어갈까요?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하는데, 제발 김종인 씨가 이성을 되찾기를 바라면서, 저는 과거부터 김종인은 자유진영과는 정체성이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가 주창한 경제민주화라는 게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까? 경제민주화. 그가 2016년에 지휘한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이겨가지고 그걸 발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한 거,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또 친문 세력에 의해서 버려지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며칠 만에 접었지 않습니까? 정부적 판단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거는 광주 사람 덕분이 아니고 김종인 덕분도 아니고 딱 두 사람 덕분이죠. 바로 윤석열, 안철수 덕분 아닙니까? 그럼 고맙다고 해야지. 지금 안철수 씨에 대해서 이렇게 등 뒤에서 수건수건대는 인격의 문제입니다. 정치인 이전에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